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우직한. 결혼한 지 3년 차. 아내 부정혜와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전 동거기간까지 합치면 4년 이상 된 사이이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다. 길다면 긴 시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의 불륜 징조는 곧바로 눈치챘다. 기회를 노려서 아내의 핸드폰을 조사했다. 예상대로 불륜남과의 대화방이 발견됐다. 대화 내용은 증거로 저장해뒀다. 그렇게 아내의 불륜은 사실로 드러났다. 며칠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두 사람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은 동시에 기겁했다. 아내도 불륜남도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강하게 변명했다. 반론에 나선 나. 두 사람이 방금 호텔에서 나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부정에 네가 바람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불륜남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부정의 상사지? 상사가 부하 직원 데리고 외부 영업한다고 핑계대고 호텔 들락거리면서 불륜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알려지면 회사에서 난리가 날 텐데. 당신 가정도 있지? 불륜남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 뻔스럽게 대답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딱 한 번 만난 사이라면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할 순 없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직 불륜관계라고 할 것도 없고요. 딱 한 번 호텔에 같이 들어갔던 것 뿐이니까 뭐. 불륜남은 도망갈 구멍을 열심히 만든 후 머리를 숙였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하죠. 그러니까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분도 설마 아내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확 열이 받았다.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로 물러설 줄 알았어요? 내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아내분도 같이. 불륜남은 아내와 같은 회사였고 일요일이 쉬는 날인 것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액션을 취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상사야.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호텔에 들어와 있더라고. 진짜 오늘이 처음이었어. 그 사람 말 들었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하는 폼이 딱 만약에 들켰을 때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해둔 것처럼 척척 움직였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내가 질릴 때까지 아내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대충 대꾸해줬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 근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나한테 질문했다. 당신 핸드폰 보고 알았어. 아내는 버럭 화를 냈다. 뭐가 어째? 무개념이네.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는 게 어디 있어? 너 그 정도 상식도 없는 남자였어? 네가 한 짓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무개념이니 상식이 없단 말을 해. 바람 피운 주제. 아내는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렸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지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초장에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건 내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는 게 분명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아내와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어제 말했던 대로 불륜남이 집으로 왔다. 하지만 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왔다. 일단 올라오라고 한 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런데 아내는 내가 아닌 불륜남 옆에 앉았다. 이것도 뭐 하자는 건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확 열이 올랐다. 그래도 꾹 누르고 침착하게 핸드폰 녹음 기능을 눌렀다. 우선 아내를 야단치는 것부터 시작했다. 부정해. 너 지금 누구 옆에 하는 거냐? 어젠 나더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며. 네가 그랬잖아. 아내는 자리를 옮겼는데 내 옆이 아니라 불륜남과 나 중간에 앉았다. 내 옆에는 앉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인가? 불륜남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거만한 자세를 취했고 아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반성은커녕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먼저 불륜남한테 물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부인을 데리고 같이 오라고 했을 텐데. 불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부인하고 같이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우선 거기부터 오해가 있다는 말을 해야겠네요. 뭐라고? 대체 어느 부분이 오해라는 거지? 불륜이란 부분이죠. 불륜남은 여유있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제부터 계속 불륜하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뭐? 나는 부정의 핸드폰을 받고 그걸로 너희들이 주고받은 빼박 불륜 정황을 알고 있다고. 덕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거 다 농담인데. 오버하셨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호텔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 때문에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나를 짓뭉개려고 했다.
개그를 다큐로 받으면 곤란하지. 혼자서 불륜이네 뭐네 난리치고. 당신 지금 쪽팔릴 거야. 결론적으로 육체적 관계가 없는 이상 불륜이니 위자료니 하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사람은 희죽희죽 나를 비웃었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두 사람 어제 분명히 호텔에서 기어 나왔잖아.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하죠. 전 어제 호텔에 간 기억 자체가 없는데요. 나도요. 뭐가 어째?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은 입을 맞추고 오리발 작전을 밀기로 한 모양이었다. 아내가 치고 나와서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주장만 할 게 뻔한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사과하겠습니다. 불륜남은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내를 추궁했다.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일까? 같은 말 계속 물고 늘어질 거야? 당신이 혼자 오해한 게 다 드러났는데. 짜증나게. 나 친정에 가 있을게.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미리 어젯밤에 짐을 챙겨놨는지 순식간에 집을 빠져나갔다. 이 모든 게 두 사람이 미리 짠 작전이 분명했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맞서주지. 나는 아내와 한두 해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륜남과 절대 끝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반격할 찬스는 아직 충분했다. 불륜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자료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분명해. 사진과 녹음 증거는 일부러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패를 보여주면 저들이 대책을 준비할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복수 방법을 선택해주지. 며칠 후 작전을 다 세워놓은 타이밍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내는 나에 대한 불만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내 외모에 대한 지적부터 자잘한 일상에서 일어난 불만까지 각양각색의 종합 세트가 쏟아졌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이 정도면 아내가 불륜남과 재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짐작됐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이혼하고 싶으면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이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야. 솔직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 거냐? 나는 처음부터 계속 솔직하게 말했어. 불륜도 아니고 호텔에 간 적도 없고 당신이 내 핸드폰에서 훔쳐봤다는 것도 다 농담이야. 그냥 몽땅 다 착각한 거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자기 말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한테 욕을 먹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려고 일부러 불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따라 나왔다. 헤어지기 직전 물어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줘. 뭐를? 너는 바람 피운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님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니? 아내는 등을 돌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느 쪽인지 말해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를 외롭게 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 잘못이 먼저라고. 그렇군. 전부 다 내 잘못이구나. 나는 힘없이 대꾸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모양이지? 내가 불륜한 게 다 네 탓이란 거. 아내와 헤어졌다. 막판에 수학을 건졌다. 불륜을 인정하는 발언을 끌어냈고 녹음도 완벽했다. 아내는 마침내 자백한 것이다. 나는 불륜남 회사로 찾아갔다. 녹음, 사진 등 불륜 증거를 보여주자 뻔스러운 불륜남도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나는 불륜남에게 물었다. 넌 부정이하고 결혼 생각은 있는 거냐? 그쪽 부부 문제는 그쪽에서 잘 해결했으면 해. 난 나대로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몇 번이나 확인했다. 불륜남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불륜남과 헤어졌다. 물론 이 대화도 녹음에 성공했다. 다음날 아내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불륜남의 발언을 들려주자 아내 역시 동공지진이 일어났다. 나는 남자고 마음만 먹으면 재혼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당신은 여자 혼자 살려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겠어. 동정하는 척 아내의 불안과 불만에 제대로 불을 지폈다. 아내는 불륜남 집으로 쳐들어갔다. 불륜남 부인과 맞서서 셋이서 대판 싸움이 일어난 모양이었다. 아내와 불륜남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건 물론이다. 부인하고 헤어진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라면서 아내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불륜남한테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울먹이면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대답해줬다. 나는 이혼했다. 불륜남은 회사도 가정도 파탄났다. 사표를 냈고 부인과도 이혼했다. 전처 역시 회사를 그만뒀고 불륜남한테 버려졌다.
아내와 불륜남은 나한테도 불륜남 아내한테도 위자료로 3천만 원씩을 청구받았다. 둘이서 짜고 나를 얕본 대가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파멸로 가게 만들었다. 나름 후련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